최종 예선 이라크전에서 3대 0의 대승을 거두면서 벤투 감독에 대하여 칭찬 일색입니다. 축구는 결국 골을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3점 차이의 승리는 그동안 비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언론에서는 립 서비스가 장난이 아니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면 35위의 대한민국이 72위의 이라크를 이기는 건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가 성공한 것이라고 벌써 난리인데 성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최소 16강 진출은 이루어야 목표 달성에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기에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와 같은 팀은 월드컵 본선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우리의 피파 랭킹이 35위이고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팀은 32개 팀이라면 거의 우리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팀들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조 편성이 나와야 알겠지만 최소 2개국은 우리보다 나은 실력일 것이고 나머지 한 팀은 우리와 비등비등하거나 우리보다 조금 나은 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팀들의 수비진을 상대로도 이라크와 같이 자유롭게 빌드업을 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드필더들이 자유롭게 패스를 할 수 있을지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우리의 선수들도 모두들 빅리그에서 뛰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선에서 쥐어짜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패스를 바탕으로 한 빌드업 축구보다는 단단한 수비 조직력으로 확실한 역습 찬스를 살려야 하고 조현우 같은 반사 신경과 순발력이 좋은 골키퍼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의 좋은 분위기 속에 으쌰으쌰하는데 산통을 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축구를 해야만 본선에서 1승도 하고 16강을 진출할 수 있는지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당연히 벤투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본선에서도 당연히 되겠지만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선에서 상대와의 개개인 매치업에서 우위에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미 늦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종 예선에서 우리보다 한두 수 아래의 팀들에 승리한 것으로 자화자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라크 전과 같이 우리가 자유롭게 미드필더진에서 패스를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요. 점유율에서도 거의 65% 이상을 점유하면서 하는 경기도 없을 거고 반대의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때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가 진짜 벤투 감독이 해야 할 일이라 봅니다. 오전에 블로그에 이재성과 황인범에 대한 글을 적기도 하였지만 본선에서도 상대하는 선수들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할지는 지금과는 다르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꽤나 길고도 짧은 시간입니다. 본선 진출에만 만족을 하지 말고 본선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팀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여우같이 영리한 플레이를 해야 할지에 대한 심각한 전술적 고민이 필요할 때라 생각됩니다. 지난 3년 전 월드컵 본선에서 신태용 감독이 주전 골키퍼로 조현우 선수를 선택했을 때 모두들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선택은 결국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1승이라도 할 수 있었던 베스트였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팀들을 상대로 많은 슈팅을 감당해야 하기에 반사신경이 좋은 조현우 선수를 선택했다는 것은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난 최종 예선 6경기에 대한 결과에 들뜰 필요는 없고 본선에서도 이러한 스타일로 경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한국 축구 대표팀의 승리를 위한 응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두들 각자의 의견은 다르지만 한국 축구가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는 건 모두 같은 마음이라 봅니다.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 스포츠원이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